포스코 한남 730 착공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무신사 여기 하이엔드 시니어 레지던스로 만든다고 하거든요. DL 2세 이지용 장원영의 집 팔고 GS 4세 허준홍 아파트를 갈아탔다. 지금 다 한남동 네. 관련된 기사죠 사실은.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왜 이렇게 준비를 해봤냐, 한남동 우리가 답사를 갔다 왔죠. 이 영상만 보시면 한남동을 충분하게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준비를 했으니까는. 반갑습니다. 우리 빌딩 만상의 이제 20회차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20회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 박수. 이제 올해 두 번째 시간이죠. 근데 너무 추워요. 대박입니다. 진짜 너무 추워. 저는 작년보다 확실히 더 추운 것 같아요. 어때요? 어제가 진짜 추웠어요. 진짜 추웠죠. 네. 길 얼어가지고. 네. 오늘도 너무 춥고 사고도 많이 나고 네. 약간 네. 그래서 지금 다들 조심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렇고, 저희가 이제 빌딩 반상에 이제 이기를 계속 모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너무 추워서 고객분들도 약간 날 풀리면 하면 안 되냐 이런 요청을 좀 오셔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날 풀리는 날로 좀 조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신청 못 하신 분들은 저희가 좀 조정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네, 링크 입력해 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리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긴 하는데 요거는 제가 좀 양해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조정하는 부분들은 한 번 더 문자라는 것도 카톡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1등 인사이드 시간 준비한 기사들 먼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기사는 2025년에 외국인 관광객이 187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기사 보면 YTN 뉴스에서 네. 1850만 딱 되시는 분들을 카운팅 해가지고 인천공항에서 막 목걸이 걸어가지고 선물 주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그거 카운팅해서 거는 게 카운팅을 더- 하시더라고요. 그게 되는 게 신기하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보고 와, 우리 올해 진짜 대박이구나 하는데 네. 보니까는 26년도는 2천만 넘겨보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넘길 수 좋네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네. 기세는. 어때요? 네, 충분히. 저는 넘길 것 같은 이유가 뭐냐면 네. 최근에 이제 중국이랑 분위기도 좀 많이 풀리고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중국 가서 콘서트도 하고 이러면은 K 많이 찾을 문화가 것 많이 같아요. 들어올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런 이야기 드리면 좀 아쉽지만은 원화 가치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또 올라갔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네. 많이 올라. 그러면은 사실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미국이나 해외에 계신 분들 입장, 특히 유로도 원화의 강세고 환율도 강세고 네. 달러도 강세고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여행 오기는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좋죠. 네. 외국인들이 네. 그 한국 가서 명품을 산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기세인 것 같아요. 예상하기로는 한 2,300만? 그러면 대박이죠, 진짜. 너무 좋겠다. 네, 그렇게 좀 갈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주요 지역인 우리가 성수동, 한남동, 또 로데오, 맞아요. 명동 요런데 합정까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좀 보고 있는 시장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숙박시설도 계속해서 좀 잘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 회사도 벌써 한 건 거래하고 있어가지고 네. 또 계속 네. 거래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사실 계속. 일단 그래서 기사를 한번 좀 쭉 봐주시죠. 저렇게. 사상 최대 외래 관광객 1850만 유치 기념해갖고 이게 걸었네요, 실제로. 네, 실제로 하더라고요. 야. 대박인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보면 이 K-뷰티나 뭐 K-패션 뭐 해서 다 전체적으로 K-컬처 마케팅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확실히 좀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되니까는 내수로만 수요하기 어려웠던 시장들이 네. 그래도 외국 관광객을 통해 가지고 시장 흐름은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빌딩 시장의 흐름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런 잘 되는 곳은 더 잘 되고 내수 관광객만 영업해야 되는 곳들은 좀 아쉽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잘 되는 곳도 잘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빌딩도 확실히 외국인이 많이 몰리는 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지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K컬처 300조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같은 것만 안 터지면 또 한동안은 좀 잠잠하겠죠. 네. 그런 또 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10년 주기설. 근데 아직 10년 조금 남았으니까. 네. 잘 되기를 네. 좀 바라야죠. 맞습니다. 네. 우리 다음 기사 한번 또 보시죠. 어떤 기사가 또 있었나요? 네. 포스코 한남 730 착공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무신사 여기 하이엔드 시니어 레지던스로 만든다고 하거든요. 꽤 많이 시간이 좀 걸렸죠 사실은. 매각되고 여러 가지 이유들 많이 또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시니어 레지던스라고 하면은 옛날 말로 하면 노양원, 양로원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맞아요. 근데 지금은 약간 느낌이 좀 다르죠. 지금은 고급. 너무 다르죠. 네. 500만 원에서 적어도 300만 원 이상 매달. 월 매달 네, 매달. 납부하고 네. 네. 쓰는 거고, 또 보증금도 10억 이상
이렇게 내기도 하더라고요. 네. 보니까는 꽤 높은 금액이다 보니까는 소비력이 있으신 분들이 들어와서 사시다 보니까는 그 인근으로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일단은. 네. 사실 원래 이거 거래됐을 때는 직후에는 피스 시설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맞아요. 오히려 좀 더 이제 그 주변이 더 들썩들썩하긴 했었는데 그 이후에 아무래도 뭐 공실률이라던가 아니면 뭐 주변에 뭐 현황이나 이런 게 좀 허가받는 것도 조금 쉽지 않았다고 들었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걸로 틀은 비즈니스인데 오히려 저는 어쨌든 소비력 있는 분들이 들어오면 그래도 나쁘지 않겠다. 시장 조사를 그래도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누구나 들어가고 싶은 그런 그쵸. 곳이잖아요. 네, 진짜. 한남동 하면 네. 약간 그런 네. 느낌이 있죠. 사실. 맞아요. 네. 주변으로 고급 주택들도 그쵸. 다 같이 있고 네. 하니까 그 네. 분위기가 같이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안에 이제 또 시설들이 또 맞아요.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네, 사실. 네. 그 지역이 또 좋아질 것 같으니까 한번 네.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하이엔드를 넘어서 하이퍼엔드급이라고. 하이퍼엔드. 야, 하이퍼엔드. 네. 사실 도심 속에 이런 시설들이 옛날에는 혐오 시설로 느껴졌던 것들이 지금 혐오 시설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걸로 비춰지는 것만으로도 이제 뭔가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고 도시의 문화도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기사 또 혹시 있을까요? 다음 기사는 한남동에 관련된 기사인데 DL 2세 이지용 장원영의 집 팔고 GS 4세 허준홍 아파트를 갈아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들 한남동에 유명한 연예인분들뿐만 맞아요. 아니라 뭐 재벌 3세, 4세 분들도 인근에 계속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는 한남, 뭐 한남 더힐 다들 이쪽에 좀 많이 매입을 하시네요. 장원영 씨가 이제 집을 매입을 해준 돈으로 이제 나인원 한남으로 들어가신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런 거 보면은 약간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게 재벌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네. 재벌가가 연예인에게 집을 팔고 그 돈으로 또 재벌 집을 샀다. 뭔가 좀 상징적인 네. 느낌이 좀 들고. 연예인도 그 재벌 기운이 있다 보니까 사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아, 또. 옛날에도 그런 느낌도 네, 좀 네. 사실 네, 네. 있긴 하죠. 저희가 좀 준비한 기사들이 지금 다 한남동 네. 관련된 네. 기사죠, 사실은.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왜 이렇게 준비를 해봤냐. 한남동 우리가 답사를 갔다 왔죠. 저희가 첫 번째 성수동 뷰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셨잖아요. 그래서 네. 두 번째는 우리가 한남동을 한번 다녀왔는데 저희가 어디서 시작해서 여기 지금 꼼대가로송이라고 보이시죠? 네. 이 꼼대가로송길이라고 해서 쭉 이어진 길인데 이태원로로 해서 첫 촬영은 이렇게 한번 여 끝까지 한번 가봤습니다. 네, 도로변.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와서 이 리움 미술관 쪽으로 올라갑니다. 네, 미술관 쭉 올라가서 네. 요 사이사이 중간중간 대사관이라든지 뭐 네. 카페라든지 이렇게 있긴 하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가서 나베드 커피를 갔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여기서 골목골목 좀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쭉 올라가서 5월 예전까지 촬영을 하고 나서 내려왔습니다. 이쪽으로. 이쪽 내려와서 여기 부자피자 있는 오거리인가요? 오거리로 밑에. 와서 나리의 집 사이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투였고 내려와서 저희 현대카드 라인으로 한강진교회까지 쭉 걸어갑니다. 저희가. 대로변 쪽으로 걸어가시고 대로변 쪽으로 네. 걸어갔고 또 이 카페 거리 안쪽으로 들어왔는데요. 여기 마르디 쪽으로 쭉 내려와서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 다시 마일스톤까지 넘어갔고요. 그리고 내려와서 방금 말씀드렸던 시니어 레지던스 들어오는 곳 찍고 다시 올라옵니다. 저희가 다시 올라와서 카페 거리 안쪽으로 쭉 다시 돌았어요. 돌아서 이 안쪽으로도 여기 변정수 씨 건물 매각한 것도 보고 다시 올라와서 여기 최근에 신축한 것들 보고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크러쉬가 또 매각한 것도 네, 한번 매각하셨던 보고 거. 여기 와서 또 윤종신 씨 건물 한번 또 보고 다시 또 올라가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박효신 씨가 또 매입한 최근에 매입. 네 매입했던 것도 한번 보고 쭉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저희가 했습니다. 이렇게 순창한 병원 쪽. 거의 사실 한남동을 다 파헤쳤네요. 이 영상만 보시면 한남동을 충분하게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준비를 했으니까는 잘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영상을 다시 시청하기 전에 한남동 전문가이신 우리 고시현 팀장님이 한남동이 왜 좋은지 네.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네. 항상 호재의 중심에 서 있는 위치예요. 한남동 자체가 지금 3구역, 한남 3구역 공사를 하고 있고 철거를 뭐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어쨌든 세대수라던가 가격이나 이런 거 높게 형성될 아파트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게 일단 크고 그리고 주변에 이태원역 방향으로 해서 용산공원까지 장기전이 될 것 같긴 하지만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GTX 지하철역도 주변에 들어오는 호재가 예상이 되어 있고요. 그런 호재가 질비한 곳이라서
면적이 사실 넓지 않은 지역이고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 굉장히 퍼져 있는 지역임에도 호재가 많아서 좋다라고 보인 포인트가 첫 번째가 있고요. 그리고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는 입지 때문에 네. 제가 안 그래도 뭐 너무 유명하신 뭐 재벌가라던가 대표적인 부촌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임대료라던가 땅값까지도 같이 연결이 돼서 모든 게 다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대표적인 고급 상권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인지 사실 매물도 잘 쉽게 나오지 않고 합리적인 거래할 수 있는 금액으로 나오는 지역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을 좀 특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예전부터 한남동은 시대로 보면은 배산임수, 남산을 등지고 한강을 앞에 두고 네. 고전팀장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호재가 너무 많고 너무 좋은 지역이고 옛날부터 부촌으로 계속 성장해온 도시잖아요. 사실은 이게 앞으로 더 부촌으로 갈 지역이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것도 있고 그것들이 지금 이 시장에 반영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좀 이야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스타트 지점이죠? 네. 꼼데가르송 매장 있는 네. 건물이죠. 여기가 이제 꼼데길이라고 불리는. 근데 바람 부는 거 보니까 날씨가 진짜 추웠고 어제 진짜 추웠습니다. 저게 장동건 건물이죠? 네. 네, 맞아요. 이날 날씨가 춥고 네. 이렇게 길도 얼어가지고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평소에는 뭐 주말에도 그렇고 훨씬 많은데 좀 많이 한산했습니다. 네. 여기도 20년, 21년에 거래된 시세가 마지막이었는데 평당 2억 2천만 원 정도까지 잡혀 있고요. 최근 대로변에 작년에 그러니까 25년도에 거래됐던 게 그 3억 5천에 찍힌 게 있었죠. 네. 10평짜리. 좀 이른 시간이라 좀 한산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한남동이 용도 지역이 대부분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1종 걸려 있고, 네. 근데 이 도로변만 유일하게 준주거 지역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나마 좀 높은 건물 높은 지역입니다. 아무래도 이태원 쪽으로 가는 방향에는 또 무신사가 많이 들어와 있기도 하고 그렇고 네. 이 대로변에는 어떤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무신사가 최근에 들어온 게 너무 핫했고요. 네. 그 이외에 원래는 그 삼성물산 쪽에서 수입하던, 왜냐면 여기 삼성이 많이 소유하고 있던 네, 맞아요. 길이라서 띠어리라던가 네. 아니면 구호라던가 고가의 브랜드가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약간 원래 사실 가장 랜드마크는 현대카드 라이브러리 건물 2개 들어가 맞아요. 있는 네, 게 예. 여기 청음샵 가보셨어요? 현대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LP 청음을 할 수 있어요. 그 샵도 같이 있어요. 네. 옆에 있는데 가보셨어요 혹시? 네, 그냥 보기만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직접 가보지는 않았어요. 현대카드 소지하신 분들은 3개까지 LP를 드릴 수 있으니까 3개까지. 한번 가서 들어보시면 좋겠다. 그런 거를 문화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 거리는 이제 부자피자 네. 넘어가는 거리죠. 거리죠. 네. 이 오른쪽에 지금 빵 있는 여기가 이제 평당 3억 4천에 그렇죠. 25년도에 거래된 네. 사례입니다. 최근 굉장히 핫했죠 여기가. 네. 사신 분이 거의 준재벌급 수준이라고. 여기는 근데 땅이 사실 사이즈가 크지가 않아요. 그렇죠. 30평. 작아요. 네. 네. 너무 작은데 이 길에 입지가 이만한 볼륨에 네. 이만한 네. 입지 네, 네, 네. 없죠. 약간 뭐라 그럴까 예전에 부자피자 옆에 건물이 있었거든요. 네. 그 옆에 건물이 한 14, 15년대 거래될 때 그런 대기업 임원분이 아내분에게 결혼기념일처럼 해가지고 건물을 선물해 줘요. 와. 작은 와. 건물이에요. 그 당시에는 결혼기념일. 평당 5천, 6천 정도 할 때였으니까 네, 네. 로맨틱하시네요.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한남동은 약간 부자분들이 쇼핑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저 105억에 이런 입지는 없긴 하죠. 네. 그렇죠. 근데 이런 건 수익 측면에서 바라보기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명도도 안 되고 계속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해가 비쳐가지고 아, 너무 바닥에. 이쁘게. 네. 아 너무 멋있다. 아티스틱하네요. 저게 만약에 의도된 거라면 네. 정말 네. 대단하다라는 네. 생각이.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랜드마크 비커 매장이 있고요. 그렇죠. 네. 네. 다 삼성물산에서 운영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브랜드들이 들어오면서 이 거리를 선도해 나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대로변에 우리가 이런 거리를 보게 되면 그러면 임대료는 어느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건물을 바라봐야 되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사실. 네. 건물 가격도 분명히 중요하긴 하지만 1층 매장 가격으로 하는 NI 어느 정도 좀 생각하나요? 보통? 평당 40만 원 이상은 그쵸. 아마 책정이 되고요. 1층은 한 50만 원 정도. 네네. 네, 네. 4, 50만 원 이상이고 네, 네. 상층부는 조금 다운되더라도 맞아요. 네, 그래도 2, 3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보통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냥 2층, 3층 이렇게 개별로는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지 않고 통임차가 좀 많이 현재는 들어와 있는 형태인가 봐요. 네네. 네. 비율로 보면 통임대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네.
대로변이긴 하지만은 대지 평수가 큰 건물도 있지만 작은 건물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큰 게 훨씬 많습니다. 네. 큰 게 훨씬 대부분. 많나요? 네. 거의 대부분 다 다 큰 건물. 규모가 다 꽤 중간중간 뭐 르라보나 작은 네. 것들 껴있는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렇게 임차 수요는 NI는 평당 1층은 한 50만 원, 상부층은 한 12에서 15만 원 사이 정도로 맞출 수 있을까요? 저 20만 원 이상. 2층은 네. 상부층 20만 원 이상으로 네네네. 꽤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군요. 여기가 네. 임대료가 굉장히 높다는 게 한남동의 특징인데 그냥 뭐 요식업이나 카페나 이런 거 들어와서 낼 수 있는 임대료 수준은 이미 끝났어요. 네. 넘었죠. 지금 대로변을 말씀하시는 네네네. 거죠? 대로변 쪽은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리움미술관 이거는 뒤쪽으로 이름이 올라가는 네. 길로. 그래서 이게 오른쪽에 페이스 갤러리라고 네. 또 굉장히 한국에서 유명한 이제 이쪽 리움 미술관 쪽 이 안쪽은 음식점들이 단가가 높아요. 네. 맞아요. 싸지 않습니다. 네. 객단가가 기본 지금 한 20에서 30 가까이 네, 네. 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이제 흑백 요리사가 또 2가 나와가지고 이쪽으로도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기도 하고 네. 왜냐하면은 여기 뒤가 다 이재용 회장님 맞아요. 자택이 쫙 포진해 있잖아요. 기운이 좋아요 가보니까. 네. 기운 좀 받고 오셨어요? 네. 듬뿍 갖고 받았어요. 왔습니다. 이쪽은 이제 식당가로 아까 이어지는 부자피자 쪽으로 연결되는 라인이죠. 사실. 네. 예전에는 이쪽도 많이 한가해 보이는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브랜드들이 좀 많이 들어왔고 네. 저게 트렌드예요. 저렇게 간판 영업을 하시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여기 주변에 네. 할 수 있는 건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런 게 많지는 않고 보시면 다 대저택이 쭉 있기 때문에 네, 위치를 잘 선점을 하신 것 같아요. 저분은. 근데 이런 곳을 외국 관광객분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저는. 저희보다 더 잘 아세요. 저 뭔지도 뭐 모르겠는데 찾아오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여기도 꽤 그 트렌드한 향수 브랜드긴 해요. 네, 네, 네. 네네. 여기는 뭔가 인테리어도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오는 게 아니라 정말 비용 뭐 크게 들여서 운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요 뒤쪽은 그럼 임대료를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생각하면 좀 좋을까요? 근데 여기는 들어올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는 건 맞은데 네. 그래서 상권이 메인보다 막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 수준은 대로변보다는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평당 뭐 20만 원 언더로 조금 알고 있긴 합니다. 네. 20만 원 전 좀 센 것 같은데요. 네, 사실 10만 15 원 정도면 네, 초중반대로 네, 15 정도면은 잘 맞추는 수준인 것 같고 네. 조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렇게 이제 코너 건물 같은 경우에는 18에서 20 정도 사이면은 잘 맞추시는 잘 맞추시는 잘 맞추시는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 그래서 매입하시는 것도 이제는 수익률을 좀 생각하시면서 보는 거고 임차하신 분도 그렇게 좀 맞추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쪽은 임대 수익을 많이 받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것보다 네. 좀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상징성이 있잖아요. 네. 네, 리움미술관 앞에 있어 딱 말하기 좋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원래 옛날 소유자분들은 여기서 다 영업하시고 원래 부자였던 분들이 자녀분들이 약간 예술적 감각이 있으신 분들이 여기를 많이 매입하시고 가지고 계셨죠. 사실 창단로보다 약간 뭔가 느낌이 좀 다르기도 해요. 청담이랑 성수 섞인 게 약간 한남. 오, 네. 좋은 표현입니다. 성수보다 고급스럽고 네. 청담의 그 고급스러움을 가지고 왔지만 청담로보다 트렌드하고 네, 네.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나요? 최근에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아, 여기도 아무래도 이런 패션 관련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네. 의외로 공사하고 있는 현장들이 많았어요. 주택인 상태 구조로 리모델링을 하는 현장들도 있었고 아예 신축을 하는 현장들도 있었고 네. 꽤나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사실 영상 속으로 보면은 정말 좁은 도로거든요. 네. 맞아요. 사실 4m 도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4m 도로인데도 이렇게 지금 임차가 들어오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이 영상에 초점을 좀 맞춰주시면 좋겠다. 골목 안쪽인데도 라베드 커피. 네. 여기가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유명한 커피숍이죠. 밖에서 봤을 때는 사람이 없네 했는데 안에 들어가 보시니까 굉장히 많다고.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네. 이 이후에 다른 커피 매장들도 계속 이렇게 좀 활성화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셨는지. 그 한남동 자체가 사실 쇼핑도 하고 이후에 커피도 마시는 그런 공간이라 이게 최근에 없어진 커피숍도 몇 군데 있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아마 낫베드 커피 때문에 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대형 카페는 못 이겨요, 확실히. 모든 사업체들이 약간 빈이쁜 부익부 네. 약간 요 트렌드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한남동을 대표하는 커피숍 라베드 커피숍을 네. 한번 가보시면은 좀 트렌드함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이 들긴 하고. 여기서 팝업이나 이런 것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대관해가지고. 네. 이게 23년도에 평당 7천만 원에 거래됐던 땅이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었어서 저도 열심히 이렇게 어떻게 해야 잘 팔 수 있을까 고민했던 땅인데 맞아요. 주변에 약간 고급 스파나 이런 거 정도로 전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외부에서 찾아올
세울 수 있는 리테일로 싹 임대가 맞춰진 거 보니까 아, 한남동은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셔도 임대 잘 들어오는구나. 사실 이제 이 말씀이 공감되는 게 뭐냐면 이 위치에 커피숍이 이 정도 규모로 들어올 거라고는 생각을 좀 솔직히 못했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면 1층에 작은 커피숍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런 업종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요 정도 생각을 했는데 대규모로 좀 크게 들어왔잖아요. 네. 이게 이제 지금 방금 말씀 한남동의 현실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전시랑 약간 연계해가지고 하시는 맞아요. 것 네. 같고 오래오래 잘 버텼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저는 잘- 근데 이게 카페가 예전에는 그냥 뭐 그냥 쉬고 이제 마시고 이거 끝났는데 지금 전시랑 그런 네, 네. 그런 거까지 다 하니까 확실히 보는 것도 있고 먹는 즐거움도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인근에 매입하시는 분들도 좀 참고해서 가서 이 상권을 보셔라는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여기가 고급 상권이다 보니까 주차 대수를 건물에 엄청 많이 뽑으셨더라고요. 맞아요. 진입로 바로 옆에 주차장 편하게 들어갈 수 있게 출입문 해놓으셨고.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네. 지하 1층인 거죠? 여기가 들어가는- 지하 1층 지하 1층인 것 같아요. 약간 노출 네, 지하로 노출 지하 1층 그렇게 된 네. 것 같습니다. 요 정도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고 나베드 커피에서 이제 5월의종으로 쭉 올라가는 오월의종 쪽으로. 네, 네. 길목입니다. 저 꼭대기 있는 건물인데 진짜 빵 팔아가지고 땅 사셔서 건물 지으신. 가는 길 쪽은 어떠셨나요? 공사 안정이 좀 많았나요? 어떠셨나요 혹시? 공사 현장은 저희가 첫 번째 나베드 가는 길에 네. 있는 라인만 공사를 했고 아직까지는 네. 이게 이쪽 라인은 5월의 이게 종. 5월의 종인데 그렇죠. 네. 무화과 빵 드시고 싶다고 계속 하셨는데 징징대가지고 저희가 그 제가 들고 다닐 자신 있으면 사라고 제가 했는데 안 사시더라고요. 혼났어요. 여기 거리는 어떠세요? 5월의 종 라인에서 이 거리를 갈 때 어떻게 좀 분석하실 수 있는지를 한번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쪽 아직은 라인은 뭐 없어요. 거의 카페나 브런치 네. 파는 곳이 많아서 패션 업체들이 여기 들어올까요? 여기 여기 내려가는 주변에 길에. 보면, 네. 네. 은근히 플래그십 스토어도 많았어요. 블랙시는 들어와요. 네. 네. 근데 아직 5월의 종까지 여기가 좀 가는 좀 길이 확산은 언덕져서 안 되죠. 네. 네. 확산은 좀 어렵고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지역인지 없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임대업 영위하실 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않을 것 생각하셔야 같아요. 될 것 네. 같고 네. 분단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싸게 네. 네. 아직까지는 임대료가 낮기 때문에 그러면 형성되기 좀 어렵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사용으로 이런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추천할 만하다라고 네. 좀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그러면 다시 보시죠. 이제 5월의 종에서 예. 다시 또 내려오는 길목이거든요. 네. 네. 눈이 왔었어서 몇 번 미끄러졌어요. 그냥 넘어지진 않았는데. 아, 네, 지금 옆에 보니까 약간 패션 업체들도 조금 들어와 있고 하네요. 네, 네, 네. 여기 갤러리가 들어와 있어요. 네, 한남 작업실. 네. 그래서 여기에 카페. 여기도 이제 커피숍이죠. 네. 주택 개조해서 네. 날씨 좋을 때는 이제 야외에서 커피도 많이 드시는데 맞아요. 확실히 날이 추우니까 다 안쪽에 계시느라 아, 밖에서 또 야외에서 다 이제 시집권을. 원래 먹잖아요. 네. 엄청 대형견 같은 거 한 마리 옆에 딱 두고 날씨 좋은 때 네. 찍으신다고 올라가셔가지고 이렇게 안에 내부. 좋습니다. 열정적으로 저희가- 찍어왔어요. 네. 해외의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고즈넉한 느낌. 네.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이제 이 뒤쪽의 느낌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는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 건가요? 여기서 이제 이효리 씨가 매각했던 건물. 가셨던 네. 바다 식당 쪽으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저기 왼쪽 검은 건물이 여기가- 네, 그 흑백요리사 안성재 심사위원이 예전에 운영했던 모수가 있었던 옛날에 네. 모습. 여기가 예전 모수가 모수. 있었던 지금은 경리단길 쪽으로 네, 이동. 네. 저쪽으로 이동했고요. 근데 어제 가보니까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들어올 것 같아요. 다른 거 맞아요. 들어올 것 같아요. 자리가 좋으니까 또 신축 건물 닥터 엘시아. 네. 이게 또 여기 보면서 느꼈던 게 네. 요즘 확실히 트렌드가 저렇게 현수막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어떤 현수막. 다 걸려 있어요. 목 좋은 데는 현수막이 다 걸려 있어요. 무조건 현수막입니다. 네. 여기도 앞에 보이시죠? 예전에 이효리 씨가 가지고 있다가 매각하신 이제 그 건물이죠. 건물이죠. 여기도 지어야 되는 땅은 평당 1억 정도 시세고 지어져 있는 거는 평당 1억 5천 정도. 평당 임대료도 12에서 13 정도 되나요? 네, 근데 20만 원 언더 정도로 아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만 원? 네. 홍임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는 개별로 조금 쪼개져서 1층은 들어가 있는- 20만 원. 네. 그러면 2층은요? 2층도 생각보다 높습니다. 15만 원 정도. 네. 생각보다 좀 세게 들어오네요. 네, 네. 저런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것들이 네. 확실히 트렌드한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 그래서 요새는 건물에 모양 낼 필요 없이 그냥 반듯하게 올려서 광고판만 달면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희끼리. 네. 네. 임차인도 그거를 더 선호하시죠. 네. 다 걸려있잖아요, 지금. 네. 네. 1층은 이제 매장으로 운영하고 뭐 2, 3층 안에 그냥 또 같이 이제 매장으로 운영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연달아서 연달아. 운영을 하고 네. 근데 뭐 굳이 외부에 보일 필요는 없이 1층만 쇼룸으로 네. 형식으로 하고
2, 3층은 현수막 다 가고. 맞습니다. 네. 저는 이런 위치에 있는 성수동이나 한남동 같은 경우에는 1, 2층을 복층으로 만들어서 쇼룸으로 쓰고 3, 4층을 사무실로 쓰신 분들에게는 워낙 좋은 네, 맞아요. 형태의 건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제일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건물 형태도 바뀐다. 네. 상권에 따라서. 오히려 네. 더 좋아지죠. 요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이제 쭉 내려와서 네. 그 부자 피자 요 네. 오거리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거의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거 몰려 있는 데. 맞아요. 네. 근데 예전보다는 좀 사람들이 좀 여기는 덜한 느낌이. 원래는 많은데 저희가 평일 오전에 추운 날 가서 그런지 그 점심시간 되니까 조금씩 많아지긴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여기까지가 네. 이제 부자피자 네. 거리까지 좀 우리가 쭉 봤고. 보고 네. 나리의 집도 네. 많이 가시죠. 다음으로 예, 다음 넘어갈까요? 영상 좀 보시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현대카드 가운데 길. 정말 언덕이잖아요, 실은. 네. 외관객들이 여기를 와다다다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약간 엄청 시그니처, 높아요. 네, 네. 시그니처긴 해요. 저기서 사진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나는 왜 찍지 이 생각을 하는데 또 사진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기서 만약에 사고 나면 건물주가 뭔가 해줘야 되나요? 어떤 도로인지 뭐 공도인지 그냥 그런 공도이지 그거에 않을까요? 따라서 네, 네. 좀 무섭긴 해요. 어. 다닐 때마다. 조금 넘겨보실까요? 네. 현대카드. 현대카드에서 쭉 보면서 내려왔어요. 저는 이 맥심 들어온 것도 신기했었어요. 예전에. 맞아요. 맥심이 약간 본사처럼 들어왔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은 여기 예전에 김연아 씨가 막 간판을 막 걸려있고 네, 막 네, 그랬었는데. 뭐 찍으실 때. 네. 여기 날 좋을 때 가면은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맞아요. 정말. 네, 다 가격 보시라고 찍었어요. 맥심인데 5,400원. 아메리카노 판다는 게 아, 다 팔아야죠. 하나만 해서 안 오히려 됩니다. 저는 좀 더 이거 믹스로. 좀 이렇게 다방 커피로. 이렇게 다방 커피로 좀 이렇게 좀 시그니처럼 뭔가 이렇게 하나 내세우면 좋지 않았을까. 네. 그럴 수 있죠. 여기는 스타벅스죠. 요게 이제 네, 싸이시 싸이시 건물이죠. 건물. 네. 싸이시가 이제 한 13년 전에 매입하셨죠. 네. 70억대 건물을 좀 매입하셔가지고 맞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3억 5천 되는 건물이 매각이 됐으니까 비교한다고 하면은 거의 300억 이상 가까이 되는 자산가가 이 건물로 되어 있는 네. 걸로 비춰질 수 있겠네요. 네. 여러 쪽으로 건물 투자는 많이 하셨지만 싸이시도 한남동에 잘 투자하신 케이스가 되는 것 같아요. 예, 확실히 보면 입지 좋은 데는 그냥 안 팔고 그냥 버티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굳이 계속 뭐 사고 팔고 해서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게 스타벅스도 그렇고 저게 1층이 아니에요. 보이는 층이. 네, 그래서 맞아요. 지상 3층 혹은 4층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한남동의 또 특징인 게 대지 간의 레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저렇게 하고 저게 양면도로인데 뒤로 들어가서 봤을 때 한 4개 층, 5개 층 정도가 평균적으로 다 노출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노출 지하로 한 개 층만 노출돼도 오 좋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는 한 3, 4개 층이 그렇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장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대로변에서 봤을 때는 아니지만은 네. 후면에 양면도로다 보니까 네, 네. 양면도로를 보고 양면도로도 사람이 많이 다니시는 네, 길이니까 네. 굉장히 좋은 장점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최고 높아봤자 준주거 지역이지만 대지 레벨 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게 좀 극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거 보면 신축할 때 지하를 안 파도 되니까 네.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도 이 한남동 대로변을 검토하시는 분들에겐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좀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요즘 트렌드로 봤을 때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반듯하게 해서 크게 현수막 다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광고판을 다는 게 LED 광고판 달고 이랬는데 이제는 네. 그냥 현수막 그냥 크게 해가지고 네. 달아놓고 또 계속 바꾸고 맞아요. 그렇게 시설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도 새로 이제 공사를 하고 있었고. 무슨 브랜드인가요 이거는? 저도 미, 잘 미국 냄새 나는 약간 이글스 옛날에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글자 폰트도 그렇고 여기가 이제 알로 알로. 네. 네. 알로 이제 알로도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지금. 맞아요. 메인에 네. 들어- 딱 근데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네. 도산공원 네. 여기 이제 한남동 그리고 또 하나가 있나요 혹시? 전 두 군데만 지금 알고 저도 네. 저도 요 두 군데. 네. 이제 성수동 들어가겠네요. 그러죠. 성수동에는 어디 들어갈까요? 내기 한번 하시죠. 성수에 그래도 연무장 라인 연무장길? 들어가죠. 네. 저 디올 주변? 동료무장. 저는 아틀리에 길. 아틀리에 길. 아틀리에도 잘 어울린다. 뜰리에 잘 어울린다. 그렇죠? 네. 네, 아틀리에 길. 방금도 이제 장동건 건물. 예, 여기 예, 우측에 보면 포르쉐 매장 있는 건물이. 사실 이제 이 내려가는 길이 이제 핵심적인 길이 돼버렸어요. 네. 네. 사실. 언덕이 너무 심한데 네. 근데 브랜드들이 쫙 들어와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요. 아, 참 이게 의아해요. 네. 네. 사실은
뭐 한강진역에서 그렇게 멀게 느끼지진 않지만 상권의 요소로 봤을 때는 꼬불꼬불하기고 언덕길에는 상권이 형성되기 어렵다는 거지만은 이게 형성됐다. 네.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어떤 걸 좀 느끼냐면은 경리단길이 그 이전에 떴었잖아요. 요 길보다는 한강진이 뜨기 전에 경리단이 떴잖아요. 그 길이 안 됐다라는 거를 보완해서 한강진 쪽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 한강진이 왜 경리단길이 안 됐을까 생각하면 여러 가지 잘 되다가 안 됐잖아요. 그럼 그걸 보완한 게 결국 한강진역 인근이지 않았을까? 그 이후부터 또는 이제 대체되었고 지금 약간 가로수길, 세로수길이 원래 이제 로데오에서 넘어와서 다시 로데오로 넘어갔잖아요. 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시청자분들이 한번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재밌는 게 예전에 저희 뭐 유튜브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장동건 씨 건물이랑 이 마르디 건물이랑 평당가가 똑같이 거래됐어요. 평당 1억 2천에 거래가 이제 됐는데 매입 당시에 이제 매입을 하셨다가 네, 맞아요. 평당가가 똑같은데 매입한 시기가 장동건 씨는 2011년인가 그렇죠. 그랬고 네. 마르디는 2022년이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물론 이제 뭐 용도 지역도 다르고 당연히 뭐 컨디션 다 다르지만 평당가만 놓고 보면 그렇게 됐다. 장동건 씨가 비싸게 샀고 네. 또 장동건 씨가 그 금액으로 다른 걸 투자했으면은 더 좋은 건물을 계속 투자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은 네. 다들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도 장동건 씨가 안 팔고 그거를 유지했기 때문에 네. 지금 네. 같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치가 너무 위치 좋잖아요. 좋잖아요. 네. 여기도 뭐 편하고. 3억 이상 충분히 갈 수 그쵸, 있죠. 그쵸. 네. 네. 앞으로는 네. 그래서 아까 선점은 잘하셨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좋은 입지는 안 팔고 안 버티는. 팔고 버티는 맞아요. 게 승리자가 되는 네. 네. 그냥 안 파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위치 좋으면은. 장기 보유. 네, 장기 보유 무조건. 그걸 성수동에서도 저희가 봤었고 네. 한남동에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한남동은 더더욱이 그리고 장기 보유자들이 많으세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빌딩 반상의 노건우 이사입니다. 네, 저는 안태환입니다. 윤광규 팀장입니다. 오재은 팀장입니다. 우리 빌딩 반상의 1기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죠. 우리 박수. 네. 일기. 네, 그래서 저희가 2기 모임을 이제 내년 1월부터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걸 했는지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주차별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1주차 때는 뭐 어떤 걸 했었죠?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4개 네. 주차 코스로 진행을 했었고 네. 첫 번째 주차에서는 좀 기본적인 이론이나 이런 거를 알고 계시는 게 다 좀 개인차가 있으셨다 보니까 네. 그런 걸 메꿔드리고자 기본적인 어떤 아셔야 되는 내용 설명드리고 최근에 참고할 만한 어떤 매각 사례나 매물 소개까지 그렇게 좀 저희 회사에서 드렸었던 1주차 때는 우리가 강의 형식과 더불어서 매각 사례, 매물을 소개시켜드리는 가졌고 우리 2주차 때는 어떤 걸 했죠? 2주차는 저희가 실제로 현장을 가서 임장을 했습니다. 단순히 보는 것만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거래가 됐고 어떤 내용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한번 좀 설명을 드렸죠. 굉장히 고객분들이 반응이 좋으셨죠. 엄청 만족하셨어요. 네, 사실은 저희가 1주차 때는 수강생분들이 가고 싶은 지역을 저희가 5군데를 저희가 선정해서 성수, 압구정 로데오, 가로수길, 한남, 홍대까지 이렇게 5군데를 해가지고 저희가 투표를 받아서 압구정 로데오가 가장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가봤죠. 네. 네. 그렇게 2주차를 좀 잘 마무리했고요. 네. 3주차 때는 우리가 어떤 걸 했었죠? 네, 은행 지점장님 이제 모셔서 그런 대출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교육을 좀 스터디를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과제를 내드리는데 네. 그 과제에 대해서 좀 상세히 좀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 매물 브리핑을 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1주차 때랑 마찬가지로 매물 소개 그리고 매각 사례 이런 것들도 3주차 때는 했었고 네. 또 이제 우리는 스터디 모임이다 보니까는 과제를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보필해드리는 역할을 해드렸고 그거는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매물을 잘 분석할 수 있도록 어떻게 봐야 되는지 등기부에 등본 보는 방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를 어디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4주차 때는 저희가 또 임장을 나가서 이때는 단순히 우리 상권답사가 아니라 실제 물건과 매각 사례를 버스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핵심 지역들을 봤고요. 이번에는 용산, 성수동, 강남을 보는 것을 했었고요. 약 3시간 정도 투어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도 굉장히 좀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2기를 좀 모집을 하려고 하는데 1기 때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수강생들은 다 들어오셨는데 갑자기 시간이 좀 안 돼서 못 하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지방에 계신 분들도 네. 계셨고 네. 그래서 강의만큼은 온오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거리가 좀 멀어서 못 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한번 다시 수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저희가 원래 2주차랑 4주차에 임장을 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명절이 예. 끼게 되다 보니까 예. 2주차, 3주차에 임장을 하고 맞습니다. 네, 1주차, 4주차에는 이제
저희 강의실에서 네. 스터디를 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저희 수강생분들이 스터디 모임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만족도가 높았고 지금 꽤 한 3-4분이 지금 이제 계약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분들 계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수별로 어떤 것들을 매입하시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안내 드리는 거니까 신청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네. 물론 많은 분들이 오시면 좋겠지만 저희도 1기를 진행해보면서 느낀 게 인원 제한은 뭐 12분 정도로 조금 제한이 있으면 서로 저희가 그게 베스트일 것 같은 게 아무래도 원바이원으로 좀 더 붙어서 궁금하신 부분이라던가 뭐 임장을 갔더라도 좀 더 이렇게 친절하게 자세하게 많은 설명을 드리려면 그런 제한은 조금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도 그거는 변경 없이 아마 네. 네, 동일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청은 저희 유튜브 게시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링크를 좀 올려드릴 거니까 그걸 보시고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또 알차게 준비하는 시간이 될 테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1기 때도 50만 원이었는데 할인해서 저희가 30만 원으로 안내드렸지만 2기부터는 50만 원으로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4주간 50만 원 이 금액은 좀 기억하셨다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면은 기수가 끝나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집니다. 1기 모임 하신 분들도 1월 달에 저희가 또 뵙기로 했죠. 그래서 네. 그렇게 저희가 계속 관리해드리고 물건도 공유드리고 또 스터디도 해드리고 계속 하는 일정을 저희가 가져갈 테니 신청하시는 분들은 관심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유튜브 영상에서도 말씀 계속 드렸다시피 사실 건물 거래되고 있는 시장이 변하는 속도가 너무너무 빠르고 어디로 어떻게 변할지 또 조금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변하고 있는 거를 면밀하게 좀 지켜보시고 같이 좀 스터디 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저희. 어쨌든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저희 실제로 뵙고 인사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좀 쑥스럽긴 하지만은 오시면 또 저희가 많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